우선 김기룡 교수님과 박경선 교장님의 말씀처럼 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 학습자들의 특수성, 물리적 한계 등 지원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기지 않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를 입증한 대표적인 수치가 고작 2.4%에 불과한 2023년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 학습 참여일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병찬 교수님은 학습기회 확대를 통해서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다고 좀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 차창익 국장님, 네, 한번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교육시설 확충해 나가면 저조한 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율 저조의 원인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부에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입니다. 참여율 저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두는 거는 일단은 그 정보 부족, 두 번째는 접근성,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또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이 늘 증가하면 당연히 참여율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요건 재정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현재요. 예, 지금 진단하신 것 같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이 네. 부분들.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라거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미미하긴 합니다. 전체 교육부 예산 중에서도 평생교육 예산이 좀 미미하고 평생교육 예산 중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가 좀 미미한데 이거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한 10억 정도는 늘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예산 확보라든가 국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의 관심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요 교육부에서는? 법안 관련해서는 12월 23일 날 차관께서 법안 소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용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조는 동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은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을 고려할 때 그리고 법률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영도 회장님 발제문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현행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걸 급선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김기룡 교수님께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현행법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초래되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당장 이제 원래 교육부가 원래 해야 될 게 제2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교육부가 이거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현재 평생교육법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기존에 이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계획 안에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도 수준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장애인 평생교육이 사실 여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제 원래 정책 연구도 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을 점검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후속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교육부의 지난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에 교육부의 특수교육 정책과 안에 장애학생 평생진로교육팀이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 부서가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된 부서로 통폐합되면서 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어떤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낮은 의지와 열정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이 좀 명확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창익 국장님, 혹시 지금 김기룡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평생직업교육 정책관입니다.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이제 기본 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발의된 법안에 보면 이제 별도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2년도 연말에도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5개년 기본 계획
안에 포함해서 장애인 부분을 포함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법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별도로 기본 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시도별로 1년마다 시행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팀은 제가 이제 2년 이상을 제가 담당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별도 팀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있었고 사무관님이 있었는데 지금 24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네. 그 옆에 있는 과로 옮겨왔고 담당은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그대로 사무관님들하고 연구사님들하고 해서 같이 인원을 해서 그 별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팀이 더 없어졌는데요. 최창희 국장님께 네. 계속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재정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과의 사업 중복 문제, 예산 정리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는데 지금 보니까 기존 예산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 재정법이 통과되어도 추가 예산이나 정리 없이 기존 예산을 유지한 상태로 장애인 평생교육법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행법과 재정법에 규정한 중복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21대 국회 때 제 기억으로는 강행 규정으로 예산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이 쟁점으로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 재량 규정으로 좀 완화해서 좀 그 융통성을 부여한 거고 그 재정당국하고도 이 법안 통과할 때 협의가 돼야 되는데요. 재정당국에서도 그 이렇게 재량 규정으로 해놓으면 법안 통과가 훨씬 수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가 그 저희 국에서나 실에서나 인재실에서나 의지를 갖고 꾸준히 그 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문의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장애학생 진로 평생교육팀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진 건 맞습니다. 예. 교육부가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 평생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예산만 일부 증액이 되었지 실제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체 예산은 지난 5년간 거의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았고 장애학생 평생교육 그러니까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라고 현재 별도의 전달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나 거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나 이런 수준이 지난 5년간 거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이것을 좀 추진하기에 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교육 법안을 보시면 이제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교육부 내에 별도의 부서도 만들고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한 이제 지원도 좀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앞으로 이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법 제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재정법은 기존 법의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존 사업 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최창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확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부분들, 실질적인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